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8월 24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반등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꽤나 탄력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은 코스피 중심으로, 오늘은 또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꼭 증시만의 분위기는 아니고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각종 미디어, 뭐 뉴스나 또 신문 등을 보면 뭐 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사실 이 문제는 국가 보건 안보 차원에서 봤을 때 매우 심각하고 또 위중하죠. 상당히 참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증시 관점에서는 더군다나 최근에 전 세계 증시, 우리 증시 다 포함해서 현재 극단적인 특단의 어떤 현재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죠. 초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 하에서의 증시 관점에서 현재 코로나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긍정적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향후에 그것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해소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쁘더라도, 지수나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죠. 사실 코로나의 상태만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의 코로나 상태가 우리나라보다도 거의 50배, 100배 인구 비율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별반 크게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그냥 올라갑니다. 나스닥 S&P는 현재 연일 사상 최고치를 그냥 갱신하면서 지난 주말에는 뭡니까? 현재 그 애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5.2%나 급등을 하고요. 테슬라는 7거래 연속 상승을 한 것도 부담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또 2.4%나 또 급등하면서 최근 2주 동안 근 50%나 급등하는 그런 기업을 토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코로나 이 문제는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시장의 전반적인 대세를 꺾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이틀 동안 반등이 나오듯이 어느 정도 그것이 심리적으로 센티멘탈한 그런 반응에서 지금은 긍정적인 반응 상태로 전환된 것이다. 심리적으로 극복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비록 동학개미다라고 일컬어지는 일반 개인들이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내면에 깔려있는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요, 뭐 시장,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와 관련된,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 그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비대면과 관련된 기존의 온라인 쇼핑이나 또는 콘텐츠, 페이, 즉 인터넷 뱅킹 또는 최근에 광고 현경도 있었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 그래서 똑같은 값이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추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거기에 핵심에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 이른바 리차드 양의 포트폴리오 핵심 종목군들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좀 변경할까 합니다. 일단 ISC를 빼고요. 다른 종목, DB하이텍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네이버 대신 네이버를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조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클라우드 업체죠. 한글과 컴퓨터를 보조 종목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입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성과를 주고 있는 종목이 SKC죠. 자, SKC는 자, 이른바 SK그룹의 빅피처, 큰 그림.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SK그룹 전체 빅피처, 큰 그림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점에서 단순히 2차전지 소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와 관련돼서 향후 미래 주가가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를 리뷰 차원에서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점과 관련된 소식을 좀 가져보시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또 약간 다른 각도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현재 그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또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죠. 010-2410-0553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또는 전화를 직접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 말씀은 뭐 그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나스닥, S&P 500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뭐 애플, 테슬라는 뭐 거침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정도로까지 아주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시도 그럴 날이 오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IHS 마켓에서 8월달 미국, 이번 달입니다. 제조업지수 53.6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현재 19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 작년 이전, 작년 연초보다도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미국 증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제조업 종사자들의 현재 업황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 판매 건수도 좋게 나왔다고 하죠. 그것도 현재 시장 참가자들의 마인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를 들어 올리는 일종의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게 MS, 마이크로소프트죠.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현재 시총 3위에요. 1위가 애플, 2위가 아마존이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브랜드명이 애저입니다. 애저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성장률, 그 CAGR이라고 합니다. CAGR은 연간 성장률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60%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좀 받아서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간 성장률이 47%나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비대면과 관련된 수혜를 받는다는 개념도 통한다는 것이고 그 내용에는 모바일 게임이 들어가요. 즉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 있다는 거죠. 그게 100여 종이 현재 개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전통산업도 최근에 클라우드와 연결된다는 거죠. 중앙 서버에서 웬만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다 해주고 공급해준다는 개념이 클라우드 개념입니다. 정통산업도 그 서비스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업체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라는 것이죠. 구글도 그것을 합니다. 이 업체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국내 업체들도
그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바로 그 한가운데 현재 네이버가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제 1차적인 클라우드 산업과 관련돼서 1차적인 즉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 연결돼서 수혜를 받는 대상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이왕 SK텔레콤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분들은 말이죠. 자, SK텔레콤이 이 정도로 올라왔어요. 지금 SK텔레콤 다른 그 KT라든가 하는 종목과 좀 다르죠. 이제 또 뭡니까? LG U+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SK텔레콤 이렇게 탄력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G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이 현재 좀 서비스 된다는 건데 벌써 100여 종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른바 엑스박스 게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의 5G 클라우드 기반 현재 모바일 게임이 공급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개념이죠. 바로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국내 제1차 수혜 대상이 SK텔레콤이라는 건데, SK텔레콤을 우리가 우리 추천 종목으로 편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클라우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해당이 돼요. 사실 크고 길게 보면 현재 지금 특히 게임과 관련돼서 본다면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모바일 뭡니까 게임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가 훨씬 더 크다고 하죠. 단일 기기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4배 정도가 현재 지금 그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D램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수요만 증가만 돼도 그것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D램 시장의 특성이거든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치 산업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그런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조금만 현재 올라가도 반도체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시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현재 반도체 가격이 밋밋하지만 향후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된다면 가파르게 올라감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일단을 이제 바로 클라우드가 담당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클라우드 부문 최선도 업체죠. 관공서 및 현재 유력 기관들한테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이 현재 그 어디입니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 구글한테 뺏기지 않은 채 일부 좀 뺏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네이버가 국산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됨에 들어서 상당 분 되찾아오거나 시장이 확대됐을 때 상당한 비중으로 우리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업체가 바로 네이버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똑같은 현재 인터넷 업체 사업상으로 봤을 때 온라인 쇼핑이나 또는 현재 그 인터넷 게임 뱅크라든가 캐릭터 뭐 이런 거 또 광고 분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전망도 가능성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런 해외 부분도 있지만 특히 클라우드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 클라우드가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카카오 뭡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차트도 안 틀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네이버는
지금 32만원. 제가 원래는 16만원대 말씀드렸던 건데, 2배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도 매수가 됩니다. 금년 목표 가격은 36만원 정도 볼 수 있고, 내년에 45만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 정도로 차근차근, 자기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변경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이 클라우드와 관련돼서 네이버를 그래도 정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글 컴퓨터는 실적도 상당히 좋고요. 또 실적 대비 PER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은 12배 내지 13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 현재 2022년 예산 실적 대비 주당 순이익은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가격이 18,000원이니까 정확하게 12배 정도 되네요. 12배면 클라우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체치고는 상당히 낮은 주변 상대적으로 저 PER 종목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약간 PER이 낮긴 낮았는데요. 하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상태. 사실은 한글과 컴퓨터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종목들이 다우기술도 있고요. 잠깐 볼까요? 관련해 다우기술, 다우기술 조금 다르긴 하네요. KINX 같은 종목도 있고요. 파이오링크 같은 종목도 사실은 현재 뭡니까? 그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은 앞에 저기했던 현재 그 네이버하고요. 네이버가 아니라면 그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8,000 사실은 잠깐 차트를 보면 현재 사선 두 개가 그어져 있는 것은 이거는 상승 추세 대를 표현한 거고요. 수평선이 그어져 있죠. 이건 저항선입니다. 저항선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상승 추세 선상의 상단에서 잡는 거는 그게 썩 기술적으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 18,000원 이하 경우에 따른 18,000원 약간 넘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략 한 18,000원 정도 안쪽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일정 부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종목만 복잡하지 않다고 한다면 현재 뭡니까? 네이버를 갖고 계신 분들도 현재 이 한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네이버나 또는 한컴, 한글과 컴퓨터 둘 중에 하나라도 한 종목도 안 갖고 있다면 이 종목은 잡아줘야 됩니다. 한컴을 잡든지 네이버를 잡든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비싸서 못 잡는다면 한컴을 잡아야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이거는 무조건 2만 원 넘어가서 2만 3, 4천 원 정도 보셔야 되겠죠. 금년 중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내년은 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DB 하이텍. DB 하이텍을 잠깐 보도록 하죠. DB 하이텍인데요. 최근에 8인치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한 뭡니까 파운드리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8인치짜리 이게 말이죠. 이 8인치는 미세화 특히 초고도 미세화 초미세화 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합니다. 정밀도에서 떨어지고요. 또 생산 단가, 원가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12인치가 나오면서 8인치가 밀렸던 건데 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미세화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분야, 가령 전력관리용 반도체 PMIC라고 합니다. DDI는 드라이버 구동 칩입니다. 이런 분야이거나 또는 저화소, 그러니까 화소가 고화소일표 다 고화소일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 고화소 CIS 이미지 센서입니다. CIS 카메라 이미지 센서용이나 이런 쪽에 8인치 파운드리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TSMC가 워낙 잘 나가서 지금 8인치 웨이퍼를 그 물량을 소화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고물입니다. TSMC에 떡고물까지 있는 거죠. 떡고물까지 있고, 그래서 지금 공장이 지금 100% 풀 가동 되고도 모자른다는 거죠. 100%풀 가동. 오히려 너무 가동을 많이 해서 걱정이 될 정도로까지 풀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 이런 측면 때문에 한 가지 더 본다면 뭐 관련된 건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 특히 비대면과 관련돼서 지금 LCD 화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고 그래요. 최근 지난 2분기 약 한 2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뭔가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한 중심에는 이제 LCD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수요가 는다는 거죠. 8인치와 관련된 수요가 는다는 개념이 되게 한 가지 사례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DBIT가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현재 나오는 차트가 바로 현재 DBIT인데요. 대략 36,000원 정도 저으면 안 갖고 계신 분은 잡아도 된다는 건데 IS가 상당히 느리죠. 추세 이탈입니다. 그래서 IS는 빼고 대신 DB 하이텍을 집어넣는 것으로 종목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되겠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지금 약간 뜸을 들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SKC입니다. 자, SKC는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화면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그 자리가 될 때마다 계속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매우 좋은 기회이니 잡자라고 했습니다. 벌써 5번째인데요. 현재 이번에도 역시 8만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강조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입진이라도 한 듯이 장대 양봉 2개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 2개 끝에 잡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구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장대 양봉에 나온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점도 좀 있는데요. 오늘 자막을 이제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소재 KCFT라는 업체를 인수를 해서 SKC 넥실리스라는 업체로 지금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100% 자회사입니다. 현재 그래서 최근 들어 2차 전지도 좋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SKC는 마치 2차 전지가 전부 다 있냐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SKC의 본업이 원래 있었죠. 현재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 이거를 통해서, 산업재, 특히, 현재 산업용 필름 같은 것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VA, 였었고요. EVA 사업은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필름도 했었죠. 전 세계 최대 태양광 필름을 공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프로필렌 옥사이드나 프로필렌 글리콜은 산업재로서 여전히 탄탄한 입지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그중 일부는 언택트와 관련돼서도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며 반도체 소재, CMP도 하죠. 연마용 소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이 되면서 현재 그 동박 2차 전지 소재 동박 업체를 인수하면서 2차 전지로 각광받는 그런 상태가 돼서 좀 복합적이다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똑같은 동박을 한다 하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스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둘 중에 하나를 경합해서 한 종목을 선택한다면 일진 머티리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SKC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역시 누차 강조를 드렸었죠. 보세요. 주가의 차이가 이렇게 나요. 똑같은 동박을 하는 똑같이 2차 전지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 라고 전제한다면 SKC가 이렇게
일진 멀티에서 이 정도라면 SKC도 비슷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SKC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건데 앞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죠. 원래 기반이 되고 있는 자기 본업이 있고 그 본업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있는 데다가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신규 사업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재 쪽으로 상당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것을 이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SK그룹이 갖고 있는 이른바 큰 그림, 빅픽처, 빅픽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현재 SK그룹의 기존 현재 삼각기둥이라고 쓰여있는 3대 사업이 이거죠. 반도체, SK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종합화학, SK이노베이션이 거기 핵심이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K텔레콤. 자, 세 개 분야가 되겠는데, 세 개 분야 모두 그전 선경에서 SK 네트워크로 이제 그, 어, 옮겨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원래 주력은 원래 뭡니까 모기업은 성경 지금의 SK 네트워크입니다. 그쪽에서 다 이것을 M&A 하면서 SK 하이닉스 그전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옛날 유공이죠. 유공,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K 텔레콤,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이어지면서 전체 삼각 기둥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근데 SK그룹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진화를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바이오 쪽이고요. 또 하나의 동력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그거는 아실 겁니다. 해서 해서 SK 바이오팜, 바이오시스, SK 바이오텍, SK 바이오케미칼 등등이 지금 편제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우리는 이쪽에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은 SK그룹이 바이오 쪽에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두 번째,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지금 뭡니까?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SK 이노베이션이고, 이 SK 이노베이션이 분리만까지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전체를 내재화 시켜야 되는데, 그 내재화시킨 그 일단을 누가 맡냐? SKC가 동박을 함으로써 맡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 분리막, 양극재, 음극재, 아마 지금 어, 지금 극소재, 음극 소재, 양극 소재까지도 SKC가 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도체 소재. 그래서 지금 현재 SKC는 2차 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SK 솔믹스 100% 자회사로 있었던 업체를 100% 자유로 이제 편입한다는 얘기죠. 원래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던 업체를 100% 지분을 다인수를 해서 SK 솔믹스를 100% 자회사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그 전에 갖고 있었던 SK 바이오랜드를 현대 현대 백화점 그룹에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도체 업체로 현재 다시 한번 이 업체를 반도체 소재 업체로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2차 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 업체로 양각 체제로 현재 만들면서 한편은 SK 하이닉스를 또 한편 SK 이노베이션을 뒷받침하는 그런 회사로 부각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적으로 조금 더 본다, 조금 더 섬세하게 본다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 보면 그 전에 블랭크 마스크 말씀드렸죠. STA가 보면 이건 벌써 양산 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서둘러 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작년인가요? 현재 SK 머티리얼스가 금호석유화학의 감광액 부분, 즉 포토레지스트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SK 머티리얼스가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교통정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주로 가스 쪽이거든요.
또 일본 기술이 많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즉 액체 부분과 관련된 이 사업까지를 SK 머티리얼스한테 할당을 할 것인지 다른 그 계열사 쪽으로 다시 넘어갈 건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및 반도체 다른 부분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포토레지스트는 SK 머티리얼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SKC라고 하는 이 업체는 2차 전지 외에 반도체, 재료 쪽으로, 즉, 현재 SK그룹 전체의 신성장 동력의 빅피처, 큰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소재 업체로 부각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거죠. 단순히 2차 전지에 머무르지 않고 반도체 전체, 반도체 시장이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더 안정적일 뿐만이 아니라 수익성도 좋습니다. 그쪽 시장으로 가는 현재 초입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단순히 10만 원만 가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현재 시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즉 내년 거쳐 내후년 이런 정도로까지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만 원 넘어 15만 원, 20만 원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단계로 진입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ESK.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SKC는 그냥 봐서는 안 되고 먼 미래까지 SK그룹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구조적인 현재 이 대세적인 흐름에 맞춰서 적용해 나가는 그들의 능력, 이 능력은 우리나라 삼성까지를 포함한 전 그룹사 중에서 가장 탁월한 기업이 바로 SK그룹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SKC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를 보면 SKC의 미래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는 것이죠. 수치적으로는 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적 대비로 현재 PR만 하더라도 50배가 넘어가니 현재 수치로 봤을 때 SKC가 어떤 가치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어려우니 추상적이나마 이렇게 접근해 볼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SKC의 원대한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C는 현재 여전히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얘기가 또 길어진 것 같아요. 현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SKC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010-2420-055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